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 반도체 봐야 되겠죠? 얘기, 예. 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그냥 그렇게 안 좋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막상 지금 막 또 살아나는 쪽도 아닌데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래도 주가는 좀 많이 하락 횡보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나오는 데이터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10월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하락했죠. 한 9.5%대 밀렸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표적인 PC용, 서버용 D램, 그리고 또 낸드 플래시 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나온 거는 적어도 11월, 12월 같은 경우도 약간 하향 가능성이 더 높고요. 내년 같은 상반기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다 알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8만 원대 있던 7만 전자로 내려온 거죠. 7만 전자 이제 6만 전자에서 허우적대던 이런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실적 동향을 이제 또 미리 보게 되면은 이번 3분기엔 잘했죠. 근데 3분기가 일단 당장은 다시 못 볼 수준.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전하지만 한 15조 원대 영업이익이 약간 후퇴할 것 같고, 내년 1분기가 12조 7천억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찍고 약간 밀리다가 이제 1분기는 좀 감익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적 전반과 또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서는 약간 자신감이 빠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별 기대감이 없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3분기 IR에서 딱 발표한 거는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 낮추지 마라. 그러니까 즉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가장 또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 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주가는 반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재조명이 되는 거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가 하향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재고 관리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들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 얘기한 게 DDR5죠. 지금 DDR5 양산 중입니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양산하고 있고, 그 기술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힘든 이미 DDR5가 이제 생산한다 그랬는데 벌써 생산에 이제 양산에 들어간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같은 DDR5라도 마이크론 써 있는 것보다 샘성 별 딱 그려진 게 더 비싸요? 비싸죠. 네. 네. 가치도 다르고. 샘성이? 가격도 다르고요. 또 DDR5 자체가 4보다 한 40% 비쌉니다. 단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텔 새로운 CPU 나오면서 교체가 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내년 1분기인가 정도에 또 서버용 CPU도 인텔에서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AMD 쪽이 경쟁력이 높다 그래서 많이들 또 필요한 쪽은 교체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텔인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CPU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과 교체 흐름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 쪽에서는 그렇겠죠. 약간 좀 비싸고 돈 되는 거를 빨리빨리 찍어내서 이걸 더 밀어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전에 DDR4를 약간 좀 또 빨리 처리하고 DDR5를 대체하는 이런 과정들을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변화는 솔직히 저희가 예상하듯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되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로 가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또 표준이 DDR5로 바뀐다. 그러면 한층 높아진 가격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격대를 체크하게 되면은 또 다른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 가지고 과거에 얘기했던 슈퍼 사이클 나오고 또 한 2년 쉬고 다시 또 슈퍼 사이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IR에서 밝혔던 대부분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걱정 마라. 우리 2018년도 대비해서 한 2025년 가면은 3배 늘을 것이다. 생산량에 대한 파운드리는 키울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거 종합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너무 삼성전자가 일도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 뭐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할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가지고 애증의 삼성전자죠. 저거 오늘 500원 떨어지면 폭락했네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500원 올라오면 야 급등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일단 삼성전자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추세로 복귀되는지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6만 전자 안 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뭐 예단입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변화로 해석을 하는 게 그렇다고 너무 눈높이를 이제 반도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어차피 주가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렇다고 바라봅니다. 반도체가 뭐 아까 얘기 들어보면 썩 그렇게 막 그 갈 수 있는 섹터도 아닌 좀 어정쩡하지만 놀 수 없는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와졌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면요. 네, 그러면 네. 관심 종목. 네, 네,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 다 드렸죠. 그랬나요? 반도체 그래서 네. 종목을 잘 듣겠다고 하신 얘기가 네, 잘 들어있네요. 뭐 네.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3종 세트, 테스나, GST 그리고 월덱스. 오늘 월덱스가 맞아요. 좀 약했고요. 음, 이쪽이 그래도 앞으로 점검해 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 얘기 드리고 뭐 자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올라왔나요? 네, 테스나가 일주일 만에 살짝 시도했다가 좀 오늘 다시 반등. 이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월덱스가 지금 오늘 제대로 움직임 나오다가 그러니까 좀 강했었죠 최근에. 그러다가 좀 이 정도. 그러니까 직전 고점 대 부분 아직 저항을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GST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다들. 네, 다 저점 한번 찍고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약간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은 위치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이라고 보여줬던 단계를 확 뛰어넘지 못하는데 이거 넘기고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라는 쪽인데 아마 요 정도로 보게 되면은 이제 GST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대 초반 정도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월덱스 같은 경우는 한 23,000원대 그리고 또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테스나는 약간 저항이네요. 반대로 이쪽은 한 46,000원을 안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역배열 상태에서의 좀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고비가 하나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잘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드려야 될 쪽은 앞서 잠깐 언급하셨더라고요. DB하이텍. 예. 네. 이쪽도 오늘 쭉 달리다가 바로 또 매물을 맞긴 맞았는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도 얘기했듯이 파운드리 쪽은 지금 당장은 어떤 물량을 못 받을 정도로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는 못 받지만 배짱을 튕기죠. 앞으로 수주할 거 가격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잘했던 게 TSMC가 이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DB하이텍으로도 계속 수주 꽉 찬 상태에서 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 수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도 또 실적 흐름들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게 꾸준하게 확장세로 가기에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직접 투자하고 증설하고 이런 돈을 좀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이 예전부터 증설에는 되게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지금 수익 나는 거 잘 챙겨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드라마틱하게 신고가를 쭉쭉 써가고 하는 회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어떤 레벨업 시도에 대해서 새로운 또 영역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좀 강하게 되면 이격 벌어졌을 때 정리했다가 지금 목표는 보니까 뭐 65,000원대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 정도 부분까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정리했다가 또 다시 흔들렸을 때 사고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쪽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지금 주가가 강하다가 오늘 또 약간 약했네요. 그 종목이 텔레칩스입니다. 네. 이 회사가 지분 한 35% 갖고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라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더 세네요. 네, 거의 둘이 비슷한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칩셋 미디어는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그렇죠. 발대하잖아요. 예, 텔레칩스는 약간 인포테인먼트 AP 네네,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칩셋 미디어는 조금 더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 특화된 쪽인데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차량용 쪽에,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쪽으로 한 7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AP 설계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되면 앞으로 전기차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운전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로는 운행하는 정보들, 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서 보여줄 거고요. 뒷좌석은 애들 타고 있다. 영상 봐야죠. 네, 그 지겨우니까 뽀로로 틀어주고 뭐 이런 영상 보고 있으면은 또 이런 또 AP를 통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수요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하나의 단점은 거래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직 중기 저항권을 확실히 안착을 안 했다. 라는 부분들과 아마 3분기 실적은 3위 현대기아차 출하량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겠죠. 근데 4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높은데 내년은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 쭉 출하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와는 다른 실적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도 좀 특화된 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